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영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빨리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이것이 미국 본토인 원어민 표준 발음입니다.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상대방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한번 타보실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Would you like to try it on?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이런 소리 하면은 미국 사람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네 완벽한 말소리이기 때문에.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무슨 말이죠? 기침에 약 좀 주시겠어요? 기침에 약 좀 주시겠어요?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영어 문장을 보실까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자, 이 소리가 익숙하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라는 소리보다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하는 소리가 훨씬 익숙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외국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밑에 자막이 말이죠,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항상 너무 쉬워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우들이 하는 싹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면 어떤 소리가 예상되느냐면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이것을 우리는 늘 여기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미국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절대로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소리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Would you like to try it on?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자, 환자가 또는 손님이 약국에 왔어요. 약사 선생님 보고 기침에 약 좀 주시겠어요?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이것이 영화에 나왔을 때 과연 한국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느냐? 물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부만 하고 난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들립니다.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미국 사람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글을 갖다가 미국 사람이 입으로 발성을 하고 말소리를 낼 때는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영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어 문장 위에다가 이러한 한글로 발음을 토를 달아서 옆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은 읽을 줄 모르는 초등학생도요, 우리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미국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 번 하다 보면 빨리 할 수 있어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바로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말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것을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라고 우리 글로 표기를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명이 말이죠, 이 문장을 듣고 자, 우리 글로 표기하시오 하면은 이 우리말로 표기된 가지수가 100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 개개인의 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귀가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미국인들이 말하는 표준 소리로 이렇게 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적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성학, 어문론, 연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이론을 철저히 툴을 삼아서 이 문장을 이렇게 표기해야 표준화가 되고 기준점이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음성학과 어문론 연음 법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하면은 자, IPA라고 하는 국제 음성학 협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한, 그러니까 국제 음성학 협회에서 정한 음성학, 어문론, 연음 법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이 미국인 원어민 표준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표준 발음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을 일찍이 우리 선조님들께서 표준 발음으로 정해놨어요. 국어 사전이 그 표준에 근거해서 우리말 편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땅이 이렇게 좁지만은 지방마다 모음 구조가 달라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경남, 거제, 저 부산 지역 분들은요, 저쪽에 사람 나온다 이 소리보다도 저쪽에 사람들 이제 나온다.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논다, 노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나온다, 이제 사람들 나온다, 애들 학교 마치고 이제 나온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장래가 이 의가 전남 광주 지역의 모음 구조 때문에 의 발음보다는 나라의 이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모음 구조가 또 달라요.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서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 언어 구조를 표준어로 삼자. 그래, 이 표준어를 가지고 전라도 지방 가든지 경상도 지방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강원도를 다 표준적으로 통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인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표기가 된 것인데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요? 자, 영어에서 D와 Y가 만났어요. D와 R이 만났어요. 이럴 때는요, J 사운드가 나는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어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어권 사람들이 would you를 우주로 그 발음의 편리상 그렇게 하는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해놓은 것이 음성학이기 때문에 이 음성학을 역어로 추적해가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표준 발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들립니까? 자, 영어에서 D와 Y가 만나거나 D와 R이 만나면 J 사운드가 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would you가 아니고 would you, could you가 아니고 could you, did you가 아니고 did you가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읒 사운드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would you. 그 다음에 이때 이 L이라고 하는 사운드는요, 양가음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L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앞에 오는 사운드에다가 L 분신수를 써서 하나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like이라고 하는 L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 나눠주지 않고 이게 우주로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요, would you like 돼버리면은 이 L은 R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손상을 입는 것을 L은 참 싫어해요. 음성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먼저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like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L도 있고 여기에 L을 하나 나눠주니까 would you like 이라는 표준 발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 말이죠. 우리가 국제음성학협회에 준하는 어문론적으로 볼 때 영어에서 T와 R이 만났어요. 이때는 말이죠. 네, 발음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발음 기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입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 우리말로 추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연음 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자, 이때 이 T는 반드시 뒤에 오는 단어 첫 모음과 결합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톤이라고 발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 요 T라는 발음이 말이죠. 네, 8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음이 변이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발음을 카멜레온 발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4번째 보면은 이 T라는 것이 오고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올 때 이것은 거의 100% R 사운드로 바뀐다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모음이 왔죠. 여기 모음이 있죠. 이것이 R로 바뀌어서 트라이톤 같지만 정확하게 트라이론 정확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똑떨어지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이라는 영어 글자가 그 사람들이 구강으로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표준 발음이에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Would you like to try it on? 네, 맞습니다. 그것이 표준 발음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영어 문장을 제가 가만히 듣고 요 소리다 이렇게 하면요, 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됩니다. 왜? 제 귀가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표준으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IPA가 정해놓은 이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thank you, for 라고 하는 단어 하나까지 이러한 규범적 이론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글로 표기해 놓은 것이 우리말 영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원어민 발음이냐 그런 것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인 본토 표준 발음이라. 그래서 영국 가서도 통하고 카나다에서도 통하고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통하고 미국인 표준 발음. 동부 보스턴에서도 서부 LA에서도 남부 텍사스에서도 이 발음만 갖고 가면 표준 발음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서울말시 표준어가 어디에서나 통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y it on?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up?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우리말 영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표기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3번째 강좌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